매일 마시는 제로 음료, 2년 뒤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설탕 없이 단맛을 즐기는 제로 슈거 제품이 우리 식탁의 대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2026년 감미료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우리가 제로 슈거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단순히 설탕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는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발표하며 탄수화물 에너지 적정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단백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4일 제25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품안전 정책을 홍보하며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식품, 특히 감미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많은 분이 제로 슈거 제품을 건강한 대안으로 여기지만 그 안에 어떤 감미료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감미료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규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2026년 감미료 규제는 단순히 몇몇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비설탕 감미료, 즉 NSS의 장기적인 사용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잠정 지침을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WHO의 지침은 아직 잠정적인 권고이며 모든 비설탕 감미료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각국 정부가 감미료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감미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감미료의 일일 섭취 허용량을 재조정하거나 어린이 및 임산부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미료의 종류와 함량을 더욱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단순히 식품 제조업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로 슈거 제품을 즐겨 찾는 우리 모두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미료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제로 슈거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감미료는 크게 인공감미료와 천연 유래 감미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인공감미료로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이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정도 단맛을 내며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양한 식품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열에 약해 조리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크랄로스는 설탕보다 600배 정도 단맛을 내고 열에 강하며 물에 잘 녹아 다양한 식품에 활용됩니다. 아세설팜칼륨은 설탕보다 200배 정도 단맛을 내며 쓴맛이 약간 있어 다른 감미료와 혼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인공감미료는 오랜 기간 안전성 논란이 있었지만 각국 식품안전기관에서는 현재까지는 정해진 일일 섭취 허용량 내에서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천연 유래 감미료로는 스테비아와 에리스리톨이 대표적입니다. 스테비아는 스테비아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설탕보다 200에서 300배 정도 단맛을 내며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에리스리톨은 과일이나 버섯 등에서 발견되는 당알코올의 일종으로 설탕의 60에서 70% 정도의 단맛을 내며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아 칼로리가 매우 낮습니다. 이 두 감미료는 인공감미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감미료는 고유한 특성과 잠재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분표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 더 안전한 선택을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현명한 제로 슈거 제품 선택을 위한 3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과도한 섭취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제로 슈거 제품이라 할지라도 단맛에 대한 갈망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우리 뇌는 계속해서 단맛을 찾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다른 단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만들거나 단맛에 대한 역치를 높여 더 강한 단맛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도 강조하듯이 균형 잡힌 식단과 자연식품 위주의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로 슈거 음료 대신 물이나 설탕을 넣지 않은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양한 감미료를 교차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정 감미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감미료가 사용된 제품을 번갈아 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정 감미료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우리 몸이 한 가지 성분에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의 날을 통해 강조하는 것처럼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기본입니다. 셋째,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로슈거 제품은 어디까지나 가공식품의 일종입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자연에서 얻은 식품들은 감미료가 제공할 수 없는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단맛이 당길 때는 제로슈거 초콜릿 대신 사과 한 조각이나 딸기 몇 알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6년 감미료 규제는 우리에게 제로슈거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감미료가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섭취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제로슈거 제품을 고를 때 성분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단맛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물 한 잔, 과일 한 조각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